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95강입니다. 이제 현대사 전두환 정권. 여러분 지금 80년에 다시 써드릴게요. 3.15 부정선거로 4.19가 있었고 80년에는 5.17 숫자가 들어갑니다. 5.17 비상계엄 확대로 인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물론 그 직전에 서울의 봄까지 이해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걸 진압하고 국보위 만들어 놓고 정당을 이제 전두환이 하나 만드는데 그 정당이 민주정의당, 민정당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지난 시간에 여기 8차 개헌까지 공부했죠. 이 8차 개헌이 뭐죠? 유신을 끝내고 7년 단임제, 간선제 개헌이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81년에 취임을 해요, 전두환이. 그러니까 전두환이 대통령을 2번 합니다. 유신체제 80년에서 대통령을 하고 81년에 7년째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여러분 뒤에 조금 좁은 관계로 7년이지만 7년을 조금 좁게 줄여 나갈게요. 88년까지 이렇게 전두환이 대통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이 시기를 신군부라고 해도 되는 시기죠. 신군부. 그리고 이제 이건 전두환 정권이야. 그러면 이 전두환 정권은 책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지만, 국보위는 지난 시간에 했죠. 전두환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지만 스스로 8차 개헌하고, 8차 개헌은 7년 단임제 간선제 개헌이었다. 그리고 민주정의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7년을 하는데, 전두환의 정당이 민주정의당의 줄임말 민정당이고, 이때 시정 반침이 정의사회구현이에요. 이 전두환 정권. 아니 어떻게 자기 입으로 정의란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의사회구현 정도 알고 계시고, 일반적인 이제 전두환 통치를 이야기할 때 강압통치 사례와 유화통치. 그럼 강압통치 사례는 당연히 여러분 이 무렵에 권력을 잡자마자 언론 방송을 완전히 통폐합합니다. 책으로 그냥 갈게요. 언론 방송을 완전히 통폐합하고 기업도 통폐합합니다. 그리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탄압하는 건 당연한데, 일단 여러분 삼청교육대가 전두환 정권 때였다. 그러니까 막 올드보이화 시키는 거죠. 어디서 술 한잔 마시고 아니면 도박을 하거나 혹은 마약을 하거나 사회 일신. 아니 물론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 사라져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건 그래도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인권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김대중에 대한 사형 선고, 이제 이 강압 통치는 실제로 시험에 나오려면 삼청교육대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언론 방송이 통폐합됐다. 언론 방송 기업까지 통폐합이 됐다는 정도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대신 전두환도 유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국풍 80일, 그래서 놀자판 만들어줍니다. 여의도에. 이것도 자세히 이야기하면 길어집니다만, 각 모든 연예인들 총툴통시켜서 1,000원짜리 막걸리 하나 마시면 막 앞에 연예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다음 해외여행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라, 교복도 자유라, 두발도 자유라. 제가 전두환 카카의 은덕에 힘입어 학창시절에 한 번도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고, 두발, 저는 고3 때 제 앞머리가 책상을 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자유라. 그리고 여러분 통행금지도 해제됩니다. 통행금지 사라집니다. 이런 유화정책.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도 이상하게 한능검에서는 뭔만 시험에 나오냐면 3S 정책, 스포츠, 스크린, 섹스 정책. 근데 특히 프로야구 출범했다. 3S 정책 중에 6개 구단으로 프로야구가 출범했다는 것만 정답이 여러 번 한능검에서는.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출범했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광주 시민들은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때 전두환이 그렇게 광주 시민을 많이 학살했는데, 불과 2년 후인 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광주 연고지를 둔 혜태 타이거즈가 다른 지역의 연고지를 둔 팀들을 이겨가면서 80년대에만 6, 7번 정도 우승을 했을 때, 완전히 혜태 제국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야구에 대한 사랑, 막 그런 게 어마어마했죠. 하여간 이게 그렇게 많이 기출됩니다. 이게 전두환 정권,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전두환의 정당이 뭐라고? 민주정의당, 민정당, 정의사회 구현을 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렇게 시간이 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전두환 정권이 끝나가는 86년부터 학생들 시위 규모가 커집니다. 왜? 현재 지금 전두환은 간선제로 대통령이 됐죠. 체육관 들어갔다가. 근데 만약에 전두환의 정당인 민정당에서 또 다른 후보를 내세워서 그 후보가 체육관 들어가서 대통령이 된다라면 이게 광주 진상을 밝혀내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시위가 있었는데 87년에 사건이 빵 하고 터집니다. 87년에 박종철이라는 서울대 인류학과 학생이 고문당에서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었더라. 타격 사건이죠. 그렇게 죽었다고 경찰에서 발표합니다.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문에 분노했던, 그리고 실제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이어서 광주의 실정을 알고 있었던, 그러나 지금 회사에 취직해서 넥타이를 메고 나름대로 블루칼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울시청 앞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을 고문해서 죽이는 전두환 정권 물러가라. 그리고 직선제 개헌을 해달라. 직선제 개헌 요구. 너의 쫄따구를 다시 체육관 들어가서 대통령이 돼서 나오는 거를 볼 수 없다. 개헌을 요구하는 누가요? 시민들과 그 다음 누구? 넥타이 부대 넥부하고 쓸게요.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위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전두환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겠대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야, 전두환이 이 국민들의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 주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TV에 나와서 4월 13일 날 또 전두환이 뭐라 그래? 본인은 하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대. 빨리 지금까지 헌법들 보시라고요.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껏 뜯어 고쳐졌는데 이제서야 국민들이 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보자라고 개헌을 요구하는데 독재자 권력자 대통령 새끼가 싫대. 이게 바로 4.13 호헌 조치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조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위 규모가 확 커져버리죠. 이 시위 규모가 커졌는데 누가 연세대학교 학생인 이한열이 체류탄 맞고 피 흘리고 쓰러지는 장면이 또 사진에 찍혔고, 또 이한열 열사가 바로 돌아가시지는 않습니다. 이한열 열사가 그 응급실에 상당히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한열이 체류탄에 맞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민중들이 분노했고, 그런데 겁대가리 없이 전두환은 87년 6월 9일 날 노태우를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임명했고, 그래서 6월 10일 날 전 민중적 항쟁, 당시 버스기사, 택시기사, 그리고 자가용을 몰고 가셨던, 운전하셨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 그리고 교회, 절, 성당 모처럼 종교계가 통합해가지고요 6월 10일 날 저녁에 경적을 빵 울리고 교회 종을 치고 절이 종을 치고 성당이 종을 울리고 개헌해라.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겠다. 그래서 당시 6월 9일 날 그 전에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미리 약속이 됐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합니다.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겠고 이런 선언을 하는 거지. 그 6.29 선언에 입각해서 바로 직후에 개헌이 됐는데 그 개헌이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좁을까 봐 이래 가겠습니다. 몇 차 개헌이에요? 9차 개헌입니다. 이 9차 개헌이 시험에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이 9차 개헌에 입각해서 현재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9차 개헌 몇 년 단임제? 5년 단임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6월 항쟁입니다. 여러분 6월 항쟁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는 뭘까요? 4.13 호헌 조치. 그러나 6월 항쟁. 그리고 몇 차 개헌? 9차 개헌. 9차 개헌은 5년 단임제 직선제 개헌. 그러면 여러분 88년 2월에 전두환의 임기가 끝나고 87년에 이렇게 9차 개헌까지 했으면 87년 말에, 왜냐하면 당선자가 정권을 인수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바로 대선이 치러지죠. 그게 그 유명한 또 87년 대선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1로 3김의 대결. 근데 죽 써서 개져버렸다고 노태우가 당선돼 버리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뭘 공부했냐면 6월 항쟁을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박종철이나 이한열 열사 이름이 나오면 당연히 6월 항쟁인 거 알고 계시고, 이 연표에는 6월 항쟁을 이렇게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보기 자료로 많이 나오니까 87년에 4.13 호헌 조치 쓰고, 그러나 60 항쟁이 있었고, 그리고 몇 차 개헌? 9차 개헌. 그럼 여러분 여기 95강을 보시면 전두환 정권하고 6월 항쟁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27페이지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 비교가 나옵니다. 4.19, 5.18 6월 항쟁 중에 특히 4.19하고 6월 항쟁을 많이 비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4.19 직후에 3차 개헌입니다.
3차 개헌, 우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우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 개헌, 그리고 6월 항쟁 직후에 9차 개헌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4.19 때는 김주열 이름을 기억하시고요. 6월 항쟁 때는 박종철과 이한열 이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4.19도 계엄이 선포되고 5.18 때도 계엄이 선포됩니다. 여기는 애초에 비상계엄이 확대되죠. 근데 6월 항쟁 때는 계엄이 선포되지 못합니다. 이유는요. 바로 1년 후에 올림픽을 치르기로 했는데 계엄을 어떻게 선포하냐고. 전두환이 계엄 선포를 못했다. 이 정도 비교를 하시고 이 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4.19, 5.18, 6월 항쟁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개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부터 9차 개헌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3차 개헌하고 9차 개헌입니다. 물론 7차 개헌, 유신헌법 개헌도 또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 1차, 2차 이승만의 독재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1차 개헌도 시험 출제가 됩니다. 됐나요? 4.19, 5.18, 6월 항쟁. 5.18은 특히 시민군란 단어가 나오면 5.18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27페이지.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운동, 국민 합의 배신한 4.13 호혼저치. 끝났죠. 그럼 뭡니까? 6월 항쟁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죠. 내용상 읽어보셔도 6월 항쟁 맞습니다. 6월 항쟁인데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4.19 의거로 이승만이 하야하고 허정과도 정부에서 3차 개헌하게 되면서 총선을 치렀는데 민주당이 압승해서 장면 내각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알고 이 정도는 좀 잡으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사는요. 수험 한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특히 가장 요즘에 어렵게 출제된다는 공무원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현대사를 공부해도 똥 문제, 어려운 문제가 현대사에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어떻게 강의되어지고 어떻게 공부되어지는 걸 모르는 출제자가 출제할 경우에 가장 어려운 파트가 많은 게 현대사인데 여러분은 지금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경쟁자도 아니죠. 자신과의 싸움인데 시험이 평범하게 나왔을 때 이 정도 문제는 틀려도 80점, 70점 넘어가지고 1급, 2급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현대사 내용까지 여러분이 소화 못 해냅니다. 진짜로요. 목숨 걸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현대사 이건 뭐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었다. 정답은 얼마나 쉽습니까? 이 9차 개헌이 바로 5년 단임제 개헌인 거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 연표를 다음 시간에 해도 됩니다만 그려놓으면 88년 2월에 노태우가 취임해서 좁으니까 좀 5년을 줄이겠습니다. 93년 2월까지 가는 거고 92년 대선에서 김영삼이 김대중에 이겨서 93년 2월에 취임을 하면 98년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 97년 12월 대선에서 김대중이 이해창에 이기고 98년 2월에 취임하면 03년까지 가는 거고 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이해창에게 이기고 03년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죠? 08년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 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이 정동영에게 이어서 몇 년까지? 13년까지 이렇게 가는 거고 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누구에게 이기죠? 문재인에게 이어서 이렇게 가서 18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18년 2월에 그럼 17년 말에 대선을 해야 되는데 17년 장미 대선을 해버려가지고 박근혜가 우리 후손들 참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공부하는 과정에서 헷갈릴걸요. 그래서 17년에 문재인 정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다음 시간에 그려도 되는데 미리 그려놓게요. 이거 누구라고요? 노태우입니다. 대통령 순서는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김영삼입니다. 그 다음 누구죠? 김대중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험은 여기까지 김대중 정권까지만 기출이 많이 됩니다. 노무현 이후부터는 아직도 시험 출제가 덜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가겠습니다. 문제 풀다가 지금 갑자기 연표를 그렸는데 정답이 너무 쉽게 떨어졌죠. 2번. 나머지 볼까요?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에서 시작되었다. 역시 또 4.19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신군부의 비상 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신군부의 5.17 비상 계엄 확대.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3.15가 4.19로 5.17이 5.18로 4.13이 6월 항쟁으로 시험에 많이 기출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3.1민주 구국선언 언제 들어본 것 같은데요. 유신에 대한 저항,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그 다음 민창년 인혁당 사건 그리고 3.1 민주구국선언 유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기출되기도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답은 2번. 다음 시간에 96강에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 잡아서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